택시가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한번 제대로 당해보면은 택시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문 닫히는 순간 운전석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있고 내 가방이 있고 내 지갑 있고 내 핸드폰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그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이상하죠. 우리는 매일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타요. 그리고 그냥 믿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데려다 주겠지? 이 사람이 돈으로 장난 안 치겠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길로 안 가겠지? 한국에 살 때는 저도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카카오 택시 부르고 차 번호 보고 문 열고 앉고 지도 보고 도착하면은 내리고 끝이에요. 너무 평범해서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의 평범함인지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홍대에서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어느 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홍대 골목 안적이었고 둘 다 그냥 피곤한 상태였고 촬영도 끝나고 사람 많고 택시는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스페인 얘기를 꺼내거든요. 자기가 스페인에 가는데 택시 한 번 타다가 거의 덜릴 뻔했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에이 택시에 뭘 그렇게 당해 이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앱으로 차를 불렀는데 합승 같은 시스템이었대요. 그래서 뒤에 다른 승객이 같이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이상하게 가까이 붙고 말을 걸고 분위기가 이상해졌대요. 그리고 갑자기 작은 갈 같은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막 대놓고 협박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 문이 굳잖아요. 뒷좌석에서 문이 닫혀 있고 운전자는 앞에 있고 옆 사람은 내 지갑 쪽을 보고 있고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중에 그냥 숙소로 돌아가려고 단 차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친구가 나중에 앱에 신고했대요. 근데 신고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공포가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미 몸이 기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 사실 웃긴 게 아니라 진짜 짜증난 거예요. 그 전날에도 택시에서 당했다는 거예요. 미터기가 있었대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길을 돌고 이상하게 요금이 올라가고 원래 한 20유로 정도 나올 거리였는데 마지막 60유로 가까이 났다는 거예요. 친구가 따졌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고, 이 길이 맞냐고. 근데 말이 안 통해요.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누가 도와줘요. 여행객이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밤이고 가방도 들고 있고 빨리 숙소에 가야 하고 결국 돈 냈대요. 그냥 냈대요. 왜냐면 그 순간에는 정의보다 달줄이 먼저거든요. 이 말이 저는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 살 때, 스웨덴 살 때, 호주에 살면서 택시는 우버 같은 거 탈 때 항상 몸이 조금 긴장하거든요. 자폰을 2번 확인해요. 기사 얼굴도 확인해요. 길 계속 봐요. 핸드폰 배터리 몇 프로 남아있는지도 봐요. 친구한테 위치 보내야 하나 그 생각도 해요. 이게 너무 비건해요. 그냥 자를 탔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작은 보안 회의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물론 100%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상한 기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짧은 거리 안 가려고 하는 기사님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는 잡기 힘들 때도 있죠. 저도 알아요. 한국 택시가 무슨 전자들만 운전하는 그런 위의 시스템이다. 이런 말 하려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기분 값이 달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은 일단 내가 어디에 가는지 내 핸드폰에 떠요. 경로가 보여요. 예상 요금도 대충 보여요. 차 번호가 남아요. 기사 정보가 남아요. 결제 기록도 남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신고할 곳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들 한국 분이라서. 아니, 이게 문명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종종 너무 약해요. 앱은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속도가 너무 느리고 택시는 있어도 관광객이면 바로 만만하게 보고 시스템은 있어도 현장에서 내가 혼자 버텨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고 차 있고 기사 있고 앱 있고 지도 있고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 나와요.
한국에서는 제가 진짜 좋았던 건 그 작은 감시와 질서가 사람들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홍대나 강남 같은 데에서 밤에 택시 기다리면은 예전에는 기사님들이 짧은 거리 안 가려고 하거나 술 취한 사람 골라서 태우려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주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안 태우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택시 줄도 정리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서양에서는요, 이런 걸 하면은 바로 답답하다고 말해요. 규칙이 많다, 감시 많다,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유라는 게 여러분, 밤에 길에서 아무잖아 붙잡고 나 혼자 모든 위험을 감당하는 거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치예요. 진짜 자유는 내가 새벽에 피곤해서 말도 하기 싫을 때 그냥 조용히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촬영을 끝나고 합정이나 홍대 쪽에서 택시를 타요. 카메라 가방 때문에 어깨를 아프고 머리는 멍하고 말 걸 힘도 없고 그냥 뒷좌석에서 앉아서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편의점 불빛 보고 폰으로 경로만 확인해요. 기사님이 말 안 걸어도 괜찮고 말 걸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기사님은 그냥 조용히 가고 어떤 기사님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한국말 잘한다고 한마디 하고도 조용히 운전해요. 그게 저는 좋았어요. 뭐 과하지 않아, 뭐 부담도 없어요. 그냥 사람답게 대해줘요. 그리고 요금이 미친 듯이 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커요. 서양에서 택시 한 번 잘못하면은 목적지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속에서는 계산기 돌아가요. 지금 얼마하지? 왜 이렇게 비싸지? 지금 돌아가는 건 아니야. 내가 따져야 하나? 따지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훨씬 덜 했어요. 물론 교통체증이 있으면은 요금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속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지 밖에 나가봐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홍대바에서 친구 얘기를 듣고 진짜 묘하게 기분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한국 사람 있잖아요. 저는 외국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스페인에서 장가고 와서 한국 택시가 얼마나 편한지 다시 알았다고 했고 전 이미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똑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좀 웃었어요. 이건 국적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사람은 사람이 아는 거구나. 밖에서 한번 긴장하면서 다본 사람은 한국에서 조용히 집 가는 그 20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택시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한국에서 택시 좋다고 말하면은 뭘 그렇게 감동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평범한 것들이 진짜 나라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 타는 순간 그 나라가 여행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요. 술 마신 사람이 집에 가는 순간 그 사회가 약한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요. 외국인이 말 서툴게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그 도시가 낯선 사람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는지 보여요. 한국은 이 부분에서 진짜 강해요.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살아있어서요. 그리고 그 기분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앱도 있고 신고 시스템도 있고 번호도 있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사님들도 대부분 자기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승객도 어느 정도 룰을 지켜요. 이 전체가 같이 돌아가야 밤에 택시 한 번 타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택시 타면서 기사님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한 적 있지만 사실 더 자주 감동한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칭찬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나라. 뭐 그냥 부르고 타고 가고 내리고 집에 들어가는 나라. 밖에서는 이게 가끔 사치예요. 진짜로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만 비교하려고 해요. 연봉, 집값, 복지, 휴가, 자유 이런 것만 봐요. 근데 삶은 그런 근탄으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삶은 밤 12시에 피곤한 몸으로 택시를 부를 때가 나와요. 모르는 도시에서 지갑을 안 뺏으려고 가방 끌어안는 순간에 나와요. 기사님이 일부러 길을 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통체증인지 그걸 계속 의심해야 하는 순간에 나와요. 그런 순간이 쌓이면은 사람이 나라를 믿거나 믿지 못하게 돼요. 한국에서 저는 택시를 탈 때 대부분 나라를 의심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게 정말 큰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를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뒤에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서양에서 살다 보면은 그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곳이 많아요. 모든 걸 개인이 조심해야 해요. 개인이 확인하고, 개인이 녹음하고, 개인이 신고하고, 개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러다가 지치면은 그냥 당하고 넘겨요. 제 친구도 결국 그랬어요. 60유로 내고, 기분 더럽고, 숙소 가서 앱에 신고하고, 다음날 여행 계속 했겠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남아요. 다음 택시 탈 때는 몸이 먼저 기억해요. 저는 한국이 이런 평범한 안전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택시 하나가 뭘 대단하냐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대단해요. 왜냐면 택시는 밤에 병원 같은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고 술 취하고 길 모르고 혼자 있고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타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면은 사람을 편하게 집에 가요. 그 순간에는 사회가 무너지면은 사람을 집에 가는 길에서도 싸워야 해요. 저는 한국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때 창 밖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분. 와, 나 지금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네. 이게 진짜 크다. 그게 전국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택시 한 번 잘못 타보면은 과장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요. 한국 택시는 그냥 싸고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밤에 지친 사람이 겁먹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고 밖에 나가서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진짜 좋은 나라는 택시에서 큰 감동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일 없이 조용히 집 앞까지 데려주는 나라거든요.